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콤한 맛이 특징인 크랜베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크랜베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죠. 바로 요로 건강에 좋다, 방광염에 좋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크랜베리는 요로 건강을 돕는 식품이지 이미 생긴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을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오늘은 크랜베리의 효능, 요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60대 이상이 꼭 알아야 할 주의점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랜베리가 요로 건강과 관련해 주목받는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크랜베리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 PAC, 즉 세균이 달라붙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식물성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요로 감염은 보통 대장균 같은 세균이 요도나 방광 쪽에 달라붙으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랜베리 속 PAC 성분은 이 세균이 요로 벽에 착 달라붙는 것을 방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균이 방광벽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미끄럽게 만들어주는 보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랜베리는 특히 요로 감염이 자주 반복되는 분들에게 예방 보조 목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소변 볼 때 따갑고 자주 마렵고 아랫배가 아프고 열이 나거나 소변에 피가 보인다면 그때 크랜베리 주스만 마시면서 버티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감염이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요로 감염이 심해지면 신장 쪽으로 올라가거나 전신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크랜베리는 치료제가 아니라 반복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식품입니다. 두 번째 효능은 항산화 작용입니다. 크랜베리에는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같은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폴리페놀은 우리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물성 성분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란 쉽게 말해 몸속 세포가 녹슬듯이 손상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피부, 세포 건강 관리가 중요해지는데 크랜베리 같은 붉은색 베리류는 항산화 식품으로 식단에 넣기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과장은 금물입니다. 크랜베리를 먹는다고 혈관병이 치료되거나 염증이 싹 사라지거나 면역력이 갑자기 확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소, 과일, 단백질, 수분 섭취가 함께 갖춰졌을 때 건강 식단의 한 부분으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입안 건강과 관련된 가능성입니다. 크랜베리의 일부 성분은 세균이 표면에 달라붙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으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요로뿐 아니라 구강 안에서도 세균 부착과 관련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치약이나 치과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거나 치주 질환이 있다면 크랜베리보다 먼저 치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크랜베리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당분입니다. 시중의 크랜베리 주스나 건크랜베리 제품은 생각보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크랜베리 자체가 아주 시큼하기 때문에 맛을 좋게 하려고 당을 많이 넣는 제품이 많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크랜베리니까 건강하겠지 하고 달달한 주스를 매일 많이 마시면 오히려 혈당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무가당 제품 또는 당류가 낮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를 고를 때는 앞면 광고 문구보다 뒷면 영양성분표를 보셔야 합니다. 100% 크랜베리라고 되어 있어도 맛을 맞추기 위해 다른 과즙이 섞이거나 당류가 높은 경우도 있으니 당류 표시를 꼭 확인해 주세요. 건크랜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지면서 한 줌에 당이 농축됩니다. 간식처럼 계속 집어먹으면 생각보다 많은 당을 먹게 됩니다. 섭취량은 제품마다 다르지만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는 작은 컵으로 하루 한 잔 이하, 건크랜베리는 한 줌보다 적게, 보충제는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주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와파린은 피가 너무 쉽게 굳지 않도록 도와주는 약입니다. 크랜베리 제품은 와파린과 상호작용 가능성이 보고되어 있어 이런 약을 드시는 분은 크랜베리 주스나 보충제를 꾸준히 먹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둘째, 신장 결석이 있었던 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크랜베리는 사람에 따라 소변 성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신장 결석 위험과 관련해 주의가 언급됩니다. 특히 과거에 결석으로 고생하셨던 분은 크랜베리 보충제나 농축 제품을 장기간 드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속쓰림이나 위가 약한 분은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크랜베리는 신맛이 강한 식품입니다.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속쓰림이 잦은 분은 빈속에 마시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식후에 소량으로 드시거나 증상이 생기면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요로 감염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변 볼 때 통증이 심하다, 열이 난다, 옆구리가 아프다, 소변에 피가 보인다, 몸살처럼 춥고 떨린다. 이런 경우에는 크랜베리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에서는 요로 감염이 있어도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갑자기 기운이 없거나 정신이 멍해지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족분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랜베리는 요로에 세균이 달라붙는 것을 방해하는 성분 때문에 반복성 요로 감염 예방 보조식품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건강한 식단에 곁들이기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생긴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을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분이 많은 주스나 건크랜베리는 혈당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 신장결석 병력이 있는 분, 위가 약한 분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크랜베리를 건강하게 드시려면 무가당인지 확인하기, 과하게 먹지 않기, 증상이 있으면 병원 진료받기,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건강식품은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습관을 돕는 보조 역할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소변을 오래 참지 않고 당분 많은 음료를 줄이는 기본 습관이 먼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